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64페이지 3 임대차의 효력이죠. 기초이론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초이론 강의 들으시면서도 힘들고 그러셨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강의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내년 2016년도에는 꼭 모두가 합격하기를 미리 기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임대차 효력입니다. 1번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해 가지고 1. 임대인의 권리, 기억, 차임을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2번 차임 증액 청구권인데 내용은 간단하죠. 경제 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겠죠. 내용 마지막에다가 화살표 찍혀 가지고 제한 없음이란 말을 꼭 적어 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주택 임대차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주택 임대차의 제한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의 제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임 증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디귿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 반환을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요. 자, 우리가 물권법 시작하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물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타인의 타인의 이행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얘도 이런 거 들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은 물건인데 갑은 직접 물건으로부터 지배해서 스스로 뭘 얻어요? 만족을 얻으니까 물건은 타인으로부터 협력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면 채권 자체 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어떻게요?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채권은 뭐가 아니죠? 지배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직접 지배권이죠. 따라서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이상한 놈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람 내보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왜요? 전세권자 스스로가 알아서 그 사람 쫓아내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자인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놈이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집주인은 그 사람을 쫓아내 줘야 한다. 따라서 기억, 임대인은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뭐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도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니은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베란다 유리가 박살났어요.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집주인에게 그 베란다 유리 뭐죠? 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만족을 얻으니까 베란다 유리가 깨지면 베란다 유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된다는 말이 A와 B번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D급번 방해 제거,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죠? 물권자는 방해가 있다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제거를 하고 살아야 되지만 임차권자는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만족을 얻으니까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임차인이 필요비, 유입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당연히 비용을 상환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2. 담보책임 부담하겠죠. 왜냐하면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매매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이 되고 물론 임차권은 임대차는 뭐죠?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담보책임이 발생하겠죠. 까지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뭐죠?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 되고요. 누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 방해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나 지역권 설정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죠. 왜요? 물건은 직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요. 감 잡히시죠? 그 다음 우측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임차인의 권리에서 기억 임차권이 나와요. 자, 우리 또 전했던 거 뭐냐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권은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대항력이 없느냐? 아니다. 그래서 니은번 임차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법정 읽어볼까요? 우측에 중간에 621조 1항입니다. 부동산 임차에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때부터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지만 뭐하면요? 등기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자가 등기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있느냐?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없을까? 그게 뭐냐면 622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임차권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보전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있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622조입니다.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또 머릿속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떠오르신 분들은 저에 대한 뭐예요? 배반입니다. 그건 일단 뭐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넘길게요. 넘겨보시면 디귿번에서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직접 지배권이니까 고장난 것이 있으면 직접 고쳐야 되니까 수선비, 필요비는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는 없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수리비를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죠?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법점으로 좀 읽어봐야 돼요. 622조 26조 1항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자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요. 지출한 때 청구해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점유권 하면서 점유자도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공부했거든요. 선악불문하고 이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요. 목적물 반환 시 청구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차인도 점유자 마찬가지로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무엇도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는 거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어떻게요? 다 다릅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내요. 특히 임차인은 유익비를 반환 시 청구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종료 시와 반환 시는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 계약이 끝나요. 근데 뭐 며칠 있다가 주말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환 시는 뭐예요?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종료 시와 반환 시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섞어 놓으면 대단히 뭐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은 뭐냐면 중간에 하단에 C해 가지고 행사 기간입니다. 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 전화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다면 요 특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의 명문으로 원상복구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원상복구한다고 특약을 내겠다면 그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베란다 유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그 베란다 유리값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면 그때는 베란다 유리값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요. 우측에 미음번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뭐가 나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이걸 함께 기억하자고요. 자, 이 부분은 임대차가 마치 지상권과 전세권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일단 요 임차권 임대차가 만약에 토지라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싫다라고 거부하면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토지 임차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만 하나가 추가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해지 통고가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이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차피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거니까 해지 통고하니까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달리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때는 전세권과 내용이 똑같아집니다. 자, 건물에 관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건물의 임차인도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전에 전세권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뭐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돼서
독립성을 상실했다면 그때는 뭐로 갑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교재 읽어보시면 양이 많고 복잡한데 이렇게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이제 16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차임 감액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A와 B가 나오는데 B는 뭐 특별한 게 아니죠. B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때는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정도고,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여기서 신경 쓸 것은 뭐냐면 A번입니다. 일부 멸실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멸실이니까요, 일부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둘로 나뉘어 봐야 돼요. 일부든 절부든 멸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이 멸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항상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점유권에서 똑같이 나눴고요. 전세권에서 어떻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멸실됐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암기된 것을 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실의 원인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책임을 질 일은 없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 멸실된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멸실로 인한 차임 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임차인에게 뭐가 없어야 돼? 고의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가능하고요. 해지한 후에 임차보증금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멸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임차인이 차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지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액만큼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모자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청구하고요. 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 관계 어떻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2번 임차인의 의무해 가지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단 교재는 없지만 후불이 원칙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이 주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오시게 니은번 메뉴에 임차물 보관 의무가 나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됩니다. 메뉴 좀 읽어볼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 종료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언제까지죠? 반환할 때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보관해 줘야 되는 그 의무는 언제까지? 반환할 때까지 부담하는 거죠. 임대차 종료 시까지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돼요.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가 있습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거나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찝쩍거리면 그 사실을 뭐죠? 통제해 줘야 되고요. 또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를 뭐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임차권에 뭐가 나오죠?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 내용도 될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큰 틀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설명드릴 텐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관한 문제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기본 전제는 뭐냐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전대할 수는 없고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하고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일단 기억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정리해야 되겠죠. 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는 거는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또는 전대를 했어요. 그러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이 얘기죠. 그죠? 첫 번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죠. 왜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까지 뭐예요? 내포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을은 병한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을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을 주느냐?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줄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에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두 번째,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두 번째, 병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병이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 확정 일자를 했더라도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애시당초 갑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반환 청구가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해지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점유시키고 있다면 임대는 우리가 뭐죠? 간접점유자라고 했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자신이 점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인데 이거는 안 된다. 자,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 병한테 스스로 뭐 했어요? 양도했죠. 스스로 뭐 했어요? 전대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명백히 뭐가 아닌 거예요? 침탈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2, 3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했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것인데 뭐냐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갑에게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병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손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가 없는 것이니까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기 때문에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못 받은 자면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되고요. 세 번째,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누구한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침탈이 없으므로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지 않았어요?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죠. 동의를 얻었어요. 실제로 동의를 얻어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없죠.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의 새로운 뭐가 됩니까? 임차인이 된다. 따라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갑은 병한테 포진금 반환하고 병은 갑한테 목적물 인도해주면 된다. 이건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한 경우가 아주 특이해요. 자,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과 전대차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을 임차인 또는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동의를 얻었으니까 병이 전차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교재 잠깐 보시면 171페이지 보시면 1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630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누구한테요?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병은 어차피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병은 자신의 권리를 을에게만 행사하는 거고요. 갑에게는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리해달라고 누구한테요? 을한테 요구해야 되고요. 갑한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의무만은 갑에게 뭐요? 직접 부담한다는 거죠.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 누구한테 부담해요? 갑에게 부담하는 거고요.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찝쩍거리면 통지해 줄 의무 누구한테요? 갑에게 직접 부담하는 거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 누구한테요? 갑에게 직접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차임의 지급도 월세 지급도 누구한테라고 하고 있어요? 갑한테라고 하고 있는 거죠. 상식이 안 맞아요. 그죠? 갑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상식적으로 을에게 차임을 줬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특이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할 거 뭐예요? 차임도 월세도 전차인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줘야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므로 갑이 병한테 또 달라고 하면 병은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핵심적이고 교재 보시면 좀 지엽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초이론 강의를 마쳤죠. 그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끝까지 강의를 다 드셨다면 이제 뭐예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반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로 넘어가셔서 차근차근 접근하신다면 2016년도에는
반드시 합격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